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적의 부동산 가치를 제공하는 길버 컨설팅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의 핵심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키고 민생과 지방경제를 살리며 공정한 과세 체계를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영상이 다소 길 수 있지만 우리 경제와 자산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많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 내용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파트는 잠재 성장률 반등을 위한 미래성장 동력 확충 분야입니다. 정부는 국내 생산 기반을 지키고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지원책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은 국내 생산세액 공제의 신설입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해진 품목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태양광, 풍력, 2차전지, 반도체, 핵심 소재 및 인공지능 로봇 부품 등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는 내국인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줍니다. 핵심 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하고 적격 생산 비용 중 국내 지출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특히 수도권 과밀업제권역에서 생산하는 분은 적용이 배제되어 자연스럽게 지방으로의 생산시설 이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공제율과 관련해서는 지방 우대 계수가 적용되어 비수도권으로 갈수록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 판매분부터 적용되며 203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다음으로 친환경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가 조정됩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의 대중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기수소 승용차의 경우 한 대당 연간 감가상각비 및 처분 손실 손금 산입 한도가 기존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친환경차 구매와 운영을 유도하겠다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의 수소 분야가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됩니다. 기존 수소 중심의 지원에서 나아가 미래형 에너지 전반으로 기술 범위를 넓혀 첨단 산업에 대한 R&D 및 투자 세제 지원을 강화합니다. 여기에 더해 연구개발 목적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승용차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중심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됩니다.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지원도 강화됩니다. 공급 안정 목적의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석유화학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상생 협력 촉진세 감면 혜택이 신설되며 사업 재편 계획 이행 기업의 자산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 기한이 2029년까지 연장되고 대상도 확대됩니다. 연안해운 분야에서는 우수화주로 인증받은 기업이 내항화물 운송 사업자와 장기 계약을 체결할 때 운송 비용의 1%를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가 신설되어 해운 물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합니다. 두 번째 파트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세제 개편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점감 구조의 도입입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끝나면 갑자기 세제 혜택이 사라져 피터팬 증후군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예기간 종료 후 3년간은 중기업 감면율의 일부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점감 구조를 도입합니다.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뿐만 아니라 영상 및 웹툰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 공제에도 동일한 점감 구조가 적용되어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착륙을 돕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안전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제도가 신설됩니다. 스마트 공장 관련 자산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및 화재 예방시설 등 안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기준 내용 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감가상각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여 안전투자를 유도합니다. 벤처투자 세제 지원도 대폭 강화됩니다.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할 때 인정되는 기업 설립 후 업령 요건이 기존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완화되고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제도가 상시화됩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소재한 벤처기업에 직접 신규 출자하는 경우에는 세액 공제율이 기존 5%에서 7%로 상향되며 거주자의 벤처기업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역시 상시화되어 모험자본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합니다. 세 번째 파트는 자본시장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도록 유도하는 생산적 금융 지원 정책입니다. 이번 개편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는 새로운 형태의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신설입니다. 19세 이상 거주자 및 15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국내 상장 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BDC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며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 가입자에게는 납입금의 10% 소득 공제 혜택까지 제공합니다. 연간 납입 한도는 2천만원, 총 2억원이며 계약기간 만기 시 금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추가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일반 ISA 제도 역시 계약기간과 납입한도 등이 정비되어 자산 형성 지원이 더욱 체계화됩니다. 또한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벤처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BDC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설되어 배당 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창업, 벤처, 신기술 기업이나 첨단 전략 산업의 대출을 실행할 때 대손충당금 손금 인정 한도를 확대하여 시중 자금이 생산적인 영역으로 적극적으로 공급되도록 유도합니다. 네 번째 파트는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중산층, 청년, 그리고 지방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 안정 대책입니다. 먼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 EITC의 소득 요건과 지급액이 대폭 인상됩니다. 단독 가구의 총소득 기준 금액은 기존 2,2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외벌이 가구는 3,2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4,4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최대 지급액 역시 가구 유형별로 인상되어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이 늘어나게 됩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세액 공제 대상 월세 한도가 기존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되며 청년층의 경우 17%의 높은 공제율이 유지됩니다.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 요건도 현실화되어 기존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완화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서 750만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 소득 공제 특례는 상시화되어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청년과 혼인 출산 지원도 강화됩니다. 청년층의 퇴직연금, IRP 납입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15%로 상향되며 대학생 공공형 기숙사 부가가치세 면제가 상시화됩니다.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대상자가 확대되어 주소지가 다른 세대주의 배우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출산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 기간이 자녀 임신일부터 출생일 이후 2년 이내로 확대되며 보육수당 비과세 대상에 6세 이하 위탁아동이 새롭게 포함됩니다. 경영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혼인으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고 적용기한이 2029년까지 연장됩니다. 지방주도 성장을 강화하기 위한 파격적인 지방우대세제도 도입됩니다. 수도권 외의 비수도권 지역에서 R&D를 진행하거나 설비 투자를 할 경우 지방우대 계수를 적용하여 세액 공제율을 대폭 우대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역시 근무하는 지역에 따라 감면율과 기간을 차등화하여 지방 이전과 취업을 유도합니다. 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신증설할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수당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고향사랑기부금 세액 공제 역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공제율을 우대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는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으로 부동산 세제 합리화와 가업상속 공제 개편이 중심을 이룹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하여 주택 등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제도가 개편됩니다.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공제 방식 및 공제율이 조정되며 주택장기거주 소득공제 공제한도가 신설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기본 공제 금액이 조정되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 범위가 조정되며 주택분세율 체계가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되는 등 세부 부담이 합리화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기준이 완화되고 감면 특례가 신설되어 고령자 및 장기 보유자의 세부 부담을 덜어줍니다. 지방 저가주택이나 세컨드홈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도 확대 및 연장되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 배제 및 중과세율 상향을 통해 부동산 과세가 정상화됩니다. 가업상속 공제 제도는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폭 개편됩니다. 가업의 정의가 명확히 신설되고 대상 업종이 정비되며 심사위원회가 신설됩니다.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이 합리화되는 한편 공제한도 계산 방식이 개선되고 한도가 확대되어 장수기업이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가업상속, 상속세 납부유예 및 증여세 과세특례 역시 대폭 손질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비과세 감면 제도의 정비와 일몰도래 항목의 재설계, 주가 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장주식 평가 방법 개선, 탈세 제보 및 해외 신탁 관리를 강화하는 국세행정 지원 방안 등이 이번 세제 개편안에 빠짐없이 담겼습니다. 자, 지금까지 길버 컨설팅과 함께 2026년 정부 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짚어보았습니다. 저희 길버 컨설팅은 고객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복잡한 자산시장과 정책 변화 속에서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투자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희 길버 컨설팅은 다음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